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화장을 당해버린 아버지. 평생을 일그러진 얼굴로 숨어 살다시피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과 딸, 남매가 있었는데 심한 화상으로 자식들을 돌볼 수가 없어 고아원에 맡겨놓고 시골의 외딴 집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한편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 자식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라며 나타난 사람은 화상을 입어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손가락은 붓거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낳아준 아버지란 말이야. 자식들은 충격을 받았고 차라리 고아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더 좋았다며 아버지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들은 성장하여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자식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며 혼자 외딴 집에서 지냈습니다. 몇 년 뒤 자식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왕래가 없었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자식들인지라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별다른 슬픔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낳아준 아버지의 죽음까지 외면할 수 없어서 시골의 외딴집으로 갔습니다. 외딴집에서는 아버지의 차가운 시체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 한 분이 문상을 와서 아버지께서는 평소에 버릇처럼 화장은 싫다며 길산에 묻히기를 원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아버지를 산에 묻으면 명절이나 때마다 찾아와야 하는 번거롭고 귀찮아서 화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화장하고 돌아온 자식들은 다시 아버지의 짐을 정리해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덮었던 이불이랑 옷가지들을 비롯해 아버지의 흔적이 배어있는 물건들을 몽땅 끌어내 불을 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들을 끌어내 불 속에 집어넣다가 비망록이라고 쓰인 빛바랜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불길이 일기장에 막 붙는 순간 왠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얼른 꺼내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나는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겨 가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일기장을 읽다가 그만 눈물을 떨구며 통곡했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아버지께서 보기 흉한 얼굴을 가지게 된 사연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자신들이었습니다. 일기장은 죽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쓰는 편지로 끝이 났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 부를 자격이 있는 놈인지조차 모르겠소. 그날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날 용서하구려. 울부짖는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당신만을 업고 나올 수가 없었다요. 이제 당신 곁으로 가려고 하니 너무 날 나무라지 말아주어. 덕분에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다요. 비록 아버지로서 해준 것이 없지만 말이여. 사랑하는 내 아들 딸에게 평생 너희들에게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짐만 되는 삶을 살다가 가는구나.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화장은 하지 말아다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을 싫어했단다.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리며 30년 넘게 살았단다. 뒤늦게 자식들은 후회하며 통곡하였지만 아버진 이미 화장되어 연기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덜컹거리는 현관문. 2007년 겨울 12월 말쯤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주말에는 부모님이 농장을 하시는 친척집에 가서 일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주말은 항상 저와 제 동생 단둘이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다음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컴퓨터를 하고 있었지만 낮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슬슬 그만하고 잘 생각에 컴퓨터를 끄고 현관문을 잠근 걸 확인했습니다. 일반 주택이어서 현관문을 잠그지 않으면 바로 외부에 노출되는 터라 주말이면 더 신경 쓰곤 합니다. 시간은 대충 2시 좀 넘어서 한 2시 반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관문을 잠근 것을 확인하고 방에 들어가려던 제 눈에 현관에 불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통 누가 가까이 가면 작동되는 센서형 전등이었는데 근래 조금 고장난 건지 사람이 가까이 가도 불이 잘 안 켜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려니 하고 방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현관문이 금방이라도 열릴 듯이 덜컹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잠긴 문을 열려는 듯이 현관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예전에 도둑이 들 뻔한 일이 있었기에 조금 무섭긴 했지만 누구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린 건지 잠깐 덜컹거리는 소리는 멈추었습니다만
꽃다시 덜컹거렸습니다. 저는 강도인가 싶어 창문을 제대로 잠갔는지 확인하고 신고하기 전에 가세요. 하고 현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 덜컹거리는 소리는 제가 누구냐고 한 후에도 몇 번 더 들리더니 문이 안 열려서 포기한 듯 잠잠해지고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이 들었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만으로 조금 안심이 되어서 신고까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옆집 사람이 술에 취해 잘못 찾아왔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후에 방에 누웠는데 갑자기 어떤 사실이 생각나면서 무서워지더라고요. 현관 앞에 자갈 소리가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저희 집은 과거 도둑이 들 뻔한 일이 있어서 대문에서 현관까지 자갈을 깔아놨는데요. 그 덕분에 누가 대문에서 현관까지 올 때 자갈 소리로 누가 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개나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갈 때도 들리는 자갈 소리가 현관문이 덜컹거리기 전에도 덜컹거린 뒤에 소리가 잠잠해진 후에도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졸음이 사라지고 정신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거실에서 현관을 쳐다보면 뜬 눈으로 지새우다가 동이 들 무렵에서야 잠이 든 것 같습니다. 깨어나니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친구와 만나고 저녁에 돌아왔는데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옆집 할아버지가 어제 새벽에 집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계시는 할아버지께서 돌연사 하셨다고 합니다.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나 할아버지를 폭행한 흔적이 없어서 미스터리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혼자 사시긴 하셨어도 지병도 없으시고 건강하셔서 더더욱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어제 저희 집 현관을 덜컹거리게 한 일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아직도 그날 밤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귀신나무. 서울 강동구의 모 초등학교에는 귀신이 붙어있는 귀신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A와 B는 초등학교의 학생이었고 C는 선생이었다. B는 귀신나무에 붙어있는 귀신을 보았고 C는 귀신나무의 귀신이 씌었다고 한다. 그 귀신나무에 얽힌 이야기는 이렇다. 그 초등학교는 주위의 아파트 단지보다 저지대에 있는데 운동장의 맞은편이 아파트 단지와 도로였다. 운동장과 도로변 사이는 높이가 2m 정도 되는 콘크리트 단으로 막혀 있었는데 단 위에는 나무들을 심어서 경사가 있는 작은 숲처럼 되어 있었다. 당연하게도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빙 돌아가는 정유통학 코스가 아니라 운동장 쪽을 통해 등교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시도했지만 단의 높이는 초등학생이 뛰어내리긴 부담되는 높이였다. 그런데 마침 운동장 구석, 그 단의 앞에는 제법 큰 나무가 하나 있어서 특히 남자 초등학생들은 그 나무의 가지에 한번 매달리거나 나무를 타는 방식으로 그 단을 통해 등교하곤 했다. 그런데 어느 해 운동회가 끝나고 누군가 텐트나 장막을 치는데 섰던 밧줄의 일부를 그 나무에 걸어두었다. 아마도 학교 선생 중 한 명이 뒤처리를 하면서 손이 모자라 잠시 걸어둔다는 걸 잊어버리고 집에 간 것이겠지. 그런데 다음날 등교를 하면서 평상시처럼 그 나무를 이용하려던 학생 중에 하나가 그 밧줄에 걸려버린 것이다. 일이 잘못 들으고 그랬는지 하필이면 목이 밧줄에 감겨서 허공의 교수형을 당하듯 매달렸다. 그 자리에는 몇 명의 학생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다리를 받쳐서 목이 졸리지 않게 한다거나 목이 매달린 가지를 힘을 모아 꺾어버린다거나 했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겠지만 다들 당황해서 한 명이 선생들을 부르러 학교로 달려가는 게 고작이었다. 결국 선생이 왔을 때는 그 학생은 나무에 매달린 시체가 돼버린 후였다. 그리고 그 후로 나무 근처에서 귀신이 나온다고 했다. 학교 앞 앞에 단지에 살았던 B는 그 귀신을 본 적이 있다. B는 어느 일요일 평상시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버렸다. 부모님들은 깊게 잠들어 있고 디즈니 만화동산이 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다. B는 그럼 뭐 할까 하다가 베란다로 나가 아래를 내려본 것이다. 높은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평소에는 크게만 보이는 건물과 차들이 장난감처럼 보이는 감각은 어린 B에게 무척이나 자극적인 것이리라. 그런데 문득 B는 이상한 것을 깨달았다. 아직 하늘에서 새벽의 빛이 사라지기도 전 시간인데 학교 운동장에 사람이 있는 것이다. 거리가 있어서 얼굴이 보이진 않지만 분명 비슷한 나이의 남자아이가 B도 여러 번 들었던 바로 그 귀신나무 아래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이 시간에 저기 서 있을까 하고 가만히 보니 그 아이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앞뒤로 조용히 흔들리는 것 같았다.
혹시 저 아이는 나무 아래 서 있는 게 아니라 매달려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바람에 뒤로 흔들흔들. 비는 무서워져서 자는 부모님에게 가려고 뒤돌았다. 그리고 보았다. 새파란 얼굴, 부릅뜨고 핏발선 두 눈, 검게 변색되어 쭉 나와 있는 혀. 어슴푸레한 거실 저편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목 매달린 아이 티신을. 비는 부모님이 깨어나 달려와서야 비명을 멈췄다. 이후 등교고 뭐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겁에 질려서 결국 부모님은 비를 옆 학교에 전학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